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듣는 뉴스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 뉴스입니다. 이제는 익숙하실 SNE 리서치라는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비중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약 5배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수의 매체들이 전고체 전지가 기존 액체 형태의 전해액과 분리막을 대체할 것이 기정사실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큰 투자 기회가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대체 뭔지 분명 제대로 공부해 놓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찮아서 공부를 미루셨던 분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짧은 시간 투자하셔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확실히 잡고 가셨으면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란 2차 전지 4대 구성 요소인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이 모두 고체로 되어 있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부 고체라는 뜻에서 전고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고요. 실제로는 왼쪽 도식에서 가운데에 있는 분리막과 전해액을 고체 형태의 전해질로 대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대체하는 것인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전해액이 전고체로 대체된다고 해서 기존의 전해액 관련 업체들이 전부 망하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부분인데요. 전해액이란 건 전해염과 첨가제와 액체 용매가 섞여서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전해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고체는 이중 액체 용매 부분을 고체로 대체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전고체가 되어도 전해염과 첨가제는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전해염을 만드는 첨보, 후성 같은 기업들의 사업성도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훼손되거나 하진 않겠죠. 이 기업들 비교 영상은 제가 이미 올려놨으니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잘 모를 경우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고체 배터리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토록 다들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요? 누가 물어본다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안전성과 배터리 용량 증대. 안전성부터 보면 액체 전해질의 경우 온도 변화로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사고가 나서 외부 충격이 세게 가해지면 누액의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화재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냉각 부품이나 온도 및 전기적 안정성을 체크하고 조절하는 BMS 장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무려 팩 공간의 30%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구조적으로 더 단단하고 외부 충격에도 형태를 유지하는 등 전해액 배터리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용량 증대인데요. 모든 배터리의 발전 방향은 결국 동일 부피와 무게 대비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전해질 배터리에 비해 냉각 부품, BMS 장치가 덜 들어가고 분리막은 아예 들어가지 않다 보니 그 자리에 용량 증대에 쓰이는 양극 활물질을 더 채워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원리는 지난 노트인 양극재 편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음극 활물질도 흑연에서 리튬 금속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 구조적으로 부피가 감소되는데, 아래 그림처럼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해야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전고체 배터리는 전지 하나에 양극, 음극, 고체 전해질을 층층이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전고체 배터리, 그렇다면 왜 여태까진 안 했던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체 전해질로 탐색되어 온 소재들이 하나같이 액체 전해질에 비해 이온 전도도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해질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양극과 음극 사이의 리튬이온의 이동 통로 역할이었잖아요. 액체에서는 리튬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고체에서는 그림처럼 격자에서만 이동을 해서 이동성이 제한되는 겁니다. 가격도 액체 전해질로 만든 배터리에 비해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싸다고 하네요. 또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음극재 리튬 메탈을 적용하는 단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돼서 많은 리튬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극재, 음극재가 그 수준 내에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음극 활물질로 사용되는 흑연보다 훨씬 용량이 큰 리튬 메탈 적용이 연구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리튬 메탈이 적용되면 리튬이온이 이 리튬 메탈 표면에 적체되면서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가 생성되는 덴드라이트 현상이 문제가 됩니다. 수명과 안전성이 낮아진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나노 단위 소재들을 코팅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성능과 가격 면에서 넘어야 할 기술적 걸림돌들이 현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전고체 전지의 종류는 크게 황화물계, 산화물계, 폴리머 세 가지인데 종류별로 극복 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황화물계의 경우 이온 전도도가 제일 높습니다. 리튬이온 전도도가 1 마이크로지멘스 퍼 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액체 전해질이 3에서 4 정도 되니까 전도도가 액체만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라는 거죠. 제품화나 비용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고, 따라서 전고체 시대의 초창기엔 이 황화물계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있죠. 단 단점은 수분 반응성과 산소 반응성이 높아서 공기 중의 안전성에 취약하다는 것인데, 황이 수분을 만나면 유해한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극과 전해질이 닿는 계면에서의 저항이 높다라는 점도 극복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초기 충전 시에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전해질이 분해된다든지, 충방전 과정에서 활물질의 부피가 변화한다든지 하는 부반응도 일어나죠. 양극 활물질 문제의 경우엔 니오브산 리튬이라는 전고체 전해질을 활물질 표면에 10나노 이하로 코팅해서 극복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음극 활물질 쪽 문제는 리튬 금속을 도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화물계의 경우 고전압 안전성과 저전압 안전성이 우수하고, 황화물계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산소 민감도도 우수한 반면 고온 열 처리 과정이 필요해서 제조 공정 비용과 제품화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합니다. 즉 대용량 전지로서의 개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폴리머, 즉 고분자 계열은 제품화 및 비용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이온 전도도가 액체 전해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역시 고체 전해질의 우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이죠. 전고체 전지는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처음 고안되어 2000년대 초부터 연구되었으나 성능 가격 등의 문제로 상용화되지 못하다가 최근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로 리튬이온 전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기업들 중에서도 일본 기업인 도요타가 제일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요. 2019년 1월 파나소닉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를 개발 중이며, 원래 올해 8월 도쿄올림픽 때 선수촌 내에 운행되는 자율주행 버스인 이 팔레트에 탑재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구성이나 성능 구현 문제로 출시가 2025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존재합니다. 도요타가 개발 중인 전고체 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현재 185W/kg 내외로 현재 사용되는 고성능 리튬이온 전지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현기차의 경우엔 30여 명의 연구원 중심으로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를 개발 중이고요. 올해 6월에는 임원진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서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 개발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올해 3월 덴드라이트 문제 해결 방안을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한 바 있고요. LG화학도 2019년 4월 첨단소재 사업본부를 신설해 2차 전지 신소재 관련 R&D 역량을 강화하고 전고체 전지를 비롯한 차세대 전지를 개발 중입니다. 전고체 전지는 아니지만 양극재로 황탄소 복합재를 사용한 리튬황 전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2020년 9월 국내 최초로 리튬황 전지를 탑재한 무인기를 고도 22km 성층권에 올리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해외 기업들도 볼게요. 미국의 솔리드 파워라는 신생 기업은 2023년 전고체 전지 양산, 2028년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차량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러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칭다오 에너지는 칭화대학에서 1,800억 원을 투자받아서 18년에 이미 전고체 전지 파일럿 생산 공장을 건설했고요. 대만의 프롤로지움은 이노베이트, 니오와 공동으로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를 개발 중입니다. 올해 1월 CES 2020에서 산화물계의 전고체 전지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죠. 대만의 폭스콘은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인데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전고체 전지를 개발 중입니다. 앞서 여러 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출시 시기를 알아봤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막 기존 리튬이온 전지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나 양극재 소재 부분의 개선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들을 들어 전고체 상용화는 2030년에야 버스 등 상용 차량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양극재 발전으로 21년에 주행거리가 600km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전고체 전지도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4에서 5년, 양산 기술을 개발하는데 2에서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2030년경이 상용화 시점이 아닐까 전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천 기술들을 연구하고 확보해 나가는 단계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기업들의 목표 시기와 같이 실제 출시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방향이 전고체 전지를 향해 가고 있는 만큼 투자자로서 주목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변함은 없겠죠. 그럼 오늘의 정리 노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